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완도군의 홍철우입니다. 3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떨리고 부담스럽습니다. 화이팅! 네, 청정바다 수도 완도. 우리 완도를 잠깐 소개하자면요. 바닷속에는 해조류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해양 치유 산업으로 우리 완도가 지금 우뚝 서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오늘 행사장이 골프장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퍼 최경주 프로 모르신 분 없죠? 네. 네, 완도 출신입니다. 제가 2년 선배거든요. 골프 같이 했어요. 저도 완도에서 나고 자라고 쭉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양식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 대화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적절 때 같을 때는 세상에 저녁이고 새벽이고 배 타고 나가서 후레쉬 치면서 적조 어디만큼 왔는가 파악해야 되고 또 전복 가우들이 키우는 얘기 들어보면은 뭐 여름철에는 먹이도 덜 줘봤다가 많이 줘봤다가 또 입식량을 많이 늘려봤다 줄여봤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생산량은 들쑥날쑥. 도대체 그 최적 생육 환경 그걸 찾기가 참 어렵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것을 데이터화해보고 스마트화하게 그리고 또 요즘 뜨고 있는 인공지능을 빌려보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연구과제입니다. 지금 다시 돌려보세요. 제가 이 이미지를 준비했거든요. 이제 보면 삘이 오시죠?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여기 보면 청정바다 수산양식 플랫폼 이것이 오늘 우리 과제입니다. 우리 완도가 단연 전국 최고의 수산물 생산지입니다. 전복은 75% 차지하고 또 바닷속에 맥반석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좋은 조건들 때문에 그 맛과 향이 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거의 그 수산업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번 어업 실태 조사에 나온 우리 완도의 수산 양식업이 직면한 문제점입니다. 기후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죠. 여기로 이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해양 쓰레기랑 합쳐서 수질이 악화되고 계속. 그래서 이제 전복이 또 폐사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염려가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럴 때 어민들이 너도나도 없이 출하를 막 하려고 합니다. 홍수 출하가 발생하고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겠죠. 어쩝니까 그러면? 어민들이나 불만이죠. 이 양식 어민들이라든가 그 단체에서 어디다 그 불만을 표출하겠습니까? 군에 이런 어려운 점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사의 원인도 밝혀보고 또 왜 죽는가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최적 그 생육 환경이라든가 어떤 조건들을 규명하면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보여줄 수 있다면 폐사량도 줄이고 또 가격 하락도 막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군수님께서도 정책 발표라든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계속 대책 좀 마련해봐라 계속 요구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항상 평소에 생각했던 수산양식업의 ICT를 한번 접목해보자 이것을 시책을 만들어서 내게 됐고 적극 행정을 실천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양식 환경에 ICT를 활용해서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적게 일하면서도 많이 벌게 하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양식 생태 환경을 유지해 나가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양식 현장 8개소에 수질 센서하고 또 CCTV 같은 이런 장치들을 설치하고 또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 그것들을 통신망으로 묶고 또 다른 기관의 데이터도 수집하고 연계해서 빅데이터 AI 기반의 통합 관측을 위한 플랫폼을 구현하게 됐습니다. 추진 전략인데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이 계획하고 나서 이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군비로는 참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를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군수님께 보고 갔어요. 이러이러한 내용, 군수님이 평소에 생각하신 이 내용을 다 담아서 이것을 이렇게 공모해서 국비로 이렇게 해보랍니다. 그러니까 그래 제가 주목적으로 설명드렸죠. 군수님께 쭉 듣다가 자네 전복이 날아다니는 거 안가? 하게 예? 아니 전복이 스트레스 받고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막 슉슉슉 바닷속에서 날아다닌대요. 틀리거리고 그것도 한번 볼 수 있을까? 예, 거기에 수중 카메라, CCTV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와, 그거 좋구먼이 하면서 정말 해보라고. 아니 근데 이거 수산 분야인데 어떻게 자네 전산직 아닌가? IT는 수산 양식을 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조지표, 보조수단으로서 어떤 수질 데이터도 보여주고 화면도 보여주고 이렇습니다. IT가 풀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와 그래 말이야 이런 걸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양식 어민 또 용역사 또 이 군수님 같은 또 전문가 이 그룹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하고 이제 관련된 다루고 있는 해상 가두리의 전복 또 육상 양식장의 넙치, 광어죠. 요거에 대한 양식 환경 조건들을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이런 그 해사라든가 생육이 저조한 그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수온 관련이라든가 염분, 또 먹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적조라든가 기후, 산소 부족 관계 이런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수가원 같은데 우리 또 군청, 지도기관에서 다 안내를 해요. 이렇게 하라고. 어민들 당연히 따르고 또 자기만의 노하우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생산 활동을 그냥 대략 육감으로 하다 보니까 이 체적 환경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데이터상에 어떤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학자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 학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개발하게 된 겁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면 IT 쪽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했는가 구축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개념도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제 플랫폼 데이터 센터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고요. 이쪽이 연계 데이터 밖에 연계 데이터고 이쪽이 사용자 인터넷으로 연결되죠. 이 센터 안에서는 모니터링이라든가 분석 이런 정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이렇게 공공 데이터 포털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되죠. 제가 요 거울을 띄내보고 싶네요. 저쪽이 안 보여서. 다음은 하드웨어 아키텍처입니다. 하드웨어 구성도 심플합니다. 군청 전산실에다가 데이터 센터 갖춰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해상과 육상의 양식장 관측소라고 하는 겁니다. 센터에서는 방화벽을 통해서 외부와 내부로 나누고 여기 서버 2대를 가지고 가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여기 해상에는
무선으로 LTE 무선으로 연결하고 여기는 전용선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OS 리눅스 썼고요. 와스라든가 웹 또 이런 DB까지 다 오픈 소스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자바로 개발했습니다. 관측소 내용을 따로 이렇게 특별히 구성도로 만들었는데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수중 카메라라든가 센서들을 허브를 통해서 라우터로 연결하고 태양광으로 전원을 공급하고요. 태양광은 한 7일 정도 해가 안 떠도 바뀔 수 있게끔 부조회수를 7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해상의 가두리의 관측소 내용이고, 육상, 해상 보이시죠? 그리고 해상에 수중 카메라를 부표 밑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센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장치들이 들어간 함체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화면 일반적인 PC로 접속하면은 이런 화면인데요. 메뉴라든가 이런 거 특별하지 않고 일반적이고 또 직관적으로 만들었고요. GIS 기반으로 해서 관리라든가 이렇게 편하게 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자체 관측소뿐만 아니라 또 유관기관 데이터까지 이렇게 보여지게 했고요. 관측소의 데이터는 1분 주기로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쉽게 따로 분석이 필요 없이 그냥 더블 클릭만 해도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지게끔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게끔 했고, 통합 정보, 연계 정보, 이 자체 센싱 데이터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좀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 태풍이나 적조 분석한 적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갖다가 정보 시스템을 좀 추가 구성했고, 또 어민들은 양식 관련 정보들을 뭐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또 다양한 앱, 물때 같은 거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앱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면 이곳에서 한눈에 한 방에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정리했습니다. 양식장 현황 관리인데요. 이 개념은 이렇습니다. 양식 활동을 하면서 오늘 먹이를 줬어요. 또 청소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양식 활동 사항들을 어민들이 스스로 달력에다 체크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써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방식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그냥 아무 때나 간단하게 기록하고 수정할 수 있게끔. 근데 이런 장점이 뭐 있냐? 이게 자연스럽게 전산화가 되죠. 데이터화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 체적 생육 환경을 분석하는 재료로 쓰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대시보드 기능인데 이건 뭐 그냥 정보를 시각화해서 알기 쉽게 보여주는 기능들. 이것은 이제 데이터 수집 상태를 보여주는 대시보드거든요. 이렇게 해서 쉽고 편하게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이 대시보드는 이제 카메라 CCTV 영상 보는 건데요. 실제 제가 그 녹화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자, 이게 수중에서 우리 전복을 찍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실시간으로 또 보여지고 녹화가 됩니다. 이렇게 봐버리니까 어쩝니까? 지금 상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니까 가능하겠죠. 이렇게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올 여름에는 그 전복이 어떤 수치에서 온도라든가 염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수치에서 전복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또 어떻게 죽어나가는가 이런 것을 아마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가 가슴이 벅찹니다.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분석 기능입니다. 분석 기능을 이제 개발했는데요. 국내 수산대학에 이런 게 있습니다. 스마트 양식학계에서 해수부의 과제로 제출했던 그 화면에 이건데요. 제출했던 이게 스마트 양식 기초기술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틀에서 이 사업에 필요한 기능들을 과제를 이제 돌출했거든요. 그래서 그 개체 성장 예측 모델 이걸 적용해서 성장 속도 예측 기능을 구현했어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을 향후에 빅데이터 분석하고 인공지능 학습 기능을 구현하는데 토대로 이렇게 마련됐습니다. 우리 정보통신 스마트 정보 담당관님이 앞에서 제가 말씀하시는데 자꾸 고개를 끈덕여 주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친지 명예 한번 올려주시죠. 감사합니다. 분석 기능 중에 성장 모델 분석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개발했는데 학술 자료에 수온 의존 성장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수온하고 사육 기간, 크기 그 값들을 입력하면은 1이라는 수치 기준으로 크면은 생산이 잘 되고 있는 거다. 적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지표입니다. 그것도 이제 처리되도록 개발했습니다. 다음 적조 발생 가능성 전망 기능. 이 전망 기능이라는 게 조금 좀 특이하죠. 수산과학원, 해양과학기술원, 기상청 여기에 적조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 DB에 저장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또 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인데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은 당연하겠죠. 모바일 관절 기능 이거 개발했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언제 어디서나 보고 또 보고 입력하고 또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당연히 이것은 보안상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했고요. 스마트폰의 화면 기능들이거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온도가 몇 도인가 또 CCTV도 보고 이것은 이제 어떤 정보 먹이를 줬으면 어떻게 얼마나 양을 줬는가 이런 생산 활동을 바로 즉시 입력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기대 효과는 느낌이 여전히 뭐나 뻔하죠. 수많은 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아이들이 배가 고프겠다. 또 너무 힘들어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즉시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겠죠. 용존산소가 부족하면 바로 액화산소를 투입하고 지금은 이제 간단한 인계치 어떤 온도가 전복이 같으면 25도 이상이면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어 하거든요. 25도 이상이면 알람을 울려줘라, 경보를 울려줘라. 지금 그것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향후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런 걸 이제 분석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보라든가 경보라든가 이런 게 좀 고도화되겠죠. 그러면 한 달 전쯤 이때쯤이면은 빨리 출하를 해버려야 되겠구나. 이제 의사결정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죠. 또 폐사 원인 이것을 이제 제로 밝힐 수가 있으니까 보상관계, 피해 보상관계로 근거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이 플랫폼이 이제 트리를 갖춰졌으니까 추가적으로 유소국을 측정해보고 싶다. 또 탁도를 측정해보고 싶을 때 센서를 넣어보고 싶다 할 때 이것도 쉽고 저렴하게 바로 구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데이터 기반이니까 최적 입식량이라든가 또 먹이 공급 타이밍 또 카메라 있었죠. 해상 절도 이것도 예방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양식하는데 상당히 많은 편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입니다. 초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는 비용이 좀 설찬했겠죠. 네, 이게 이제 상품화, 패키지화 된다면 비용이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관측소를 좀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커버리지를 좀 넓히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양식 기술이 예전에는 전복 같은 경우에는 3, 4년 정도 그렇게 개선해 주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군수님도 주기적으로 물어보시지만은 저희들도 알아서 스스로 때 맞춰서 이제 보고하고, 우리 군수님이 수산학 박사예요. 최초로 완도에다가 1970년대에 전복 양식 기술을 보고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관심이 높겠습니까? 끝으로 이 청정바다 수산양식 플랫폼 제가 소개한 것은 지속 가능한 우리 양식업의 미래를 위한 저는 핵심 도구라고 판단합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이 플랫폼이 우리 주민소득 증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이런 영상 기술을 분석한다거나 AI로 분석한다거나 이렇게 고도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상당히 발전하시나 고생하셨고요. 이 토론 중에 달력의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넣는다는 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멋지십니다, 신부. 제가 아마 수산업 하는 현장에서 노하우가 우리는 어떻게 지방을 할 것이냐, 데이터베이스를 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좀 있었고요. 지금 스마트 빌리지 관련해서 하셨다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을 시킬 때 지금 세븐링으로 대부분 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관측소를 18개조까지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예산은 얼마나 정도 들었는지, 그 다음에 특히나 그 농가 수산업자들이 그분들이 이제 전체를 갖다가 군에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영 이제 농가들이 돼야 될 비용이 얼마 정도고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렇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질문 최고 훌륭합니다. 제가 그거 생각도 안 했는데 원래 제가 처음에 구상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이제 사실 이 사업을 처음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했던 거하고서 한 50% 정도는 많이 변경됐어요. 계속 이제 변경하고 그래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주된 내용인데 먼저 예산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대략 업자들이 그렇게 제대로 밝히질 않지 않습니까? 느낌으로는 4천 저기 뭡니까 해상에는 4,500 이 정도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마진이라든가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그렇죠. 육상에는 한 3,100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 이게 가격이 반절로 툭 떨어질 겁니다. 이게 상품화되고 처음에는 간단하게 이 카메라 설치하는 이것도 금형 뜨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하고 인건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4,500에서 50% 이상으로 뚝 떨치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그 두 번째 질문 뭐였죠? 전체 예산이 얼마? 그거 하고 그 어민들이 농가는 예 그렇죠. 지금 현재 8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마냥 이렇게 넓힐 수는 없고 대략 농가에서 한 2천만 원이 든다 그러면 어가에서 농가가 아니라 어가에서 한 1,000만 원 투자하고 군에서 한 55대5로 한다거나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양식 키우는 사람들하고는 5천 1억은 돈도 아니거든요. 만약 이런 효과가 있다면 효과가 입증되고 이제 그러면 아마 성공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런 유사한 공유될 수 있는 정보들은 이제 뭡니까 회원제를 통해서
아무 어가라도 회원 등록하면은 이 정보들을 볼 수 있거나 참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답변됐습니까? 네. 따로 한번 만나서 얘기하시죠. 차라도 한잔 하시죠. 예, 좋습니다. 또 저도 이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방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앞에 안 들렸어요. 스마트 빌리지 사업들을 하면 참 아무튼 팀장님의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자체 공모 사업들을 하면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보통 매칭 비율이 5대 5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20억, 30억 들어갔을 때 장기적인 유지 보수 관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이 통신 장비들이 연분에 되게 취약한데 CCTV나 이런 라우터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내부 연합 지지가 끝나면 그 재투자를 실질적으로 농가나 군에서 그거를 다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좀 우구심보다는 좀 걱정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딥러닝하고자 향후 계획들의 민간 서비스를 계획 중이신데 이 AI나 딥러닝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을 재강화를 해서 이제 어가한테 돌려주면 정말 좋겠는데 그 주체가 많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BTL로 해가지고 어떤 컨소시엄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이 주체를 좀 정확히 좀 끌고 가야 사업이 진행 방향이 좀 더 나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갈까. 현장에서 지원이 끊어져 버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예, 무뎌질 수 알겠습니다. 뭐 유사한 답변이라고 몰라도 사실 이게 스마트 빌리지 공몰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재원을 마련을 해볼까 하고 연구한 것이 저기 공모 있지 하면서 이제 하게 된 거고 이게 유지보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참 그래요. 처음 할 때 다 주변에서 이 태풍 한 방이면 다 날아가 버리고 깡통 돼버리는데 물론 그런 거 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가두리 안에다가 설치한다나 이런 방식을 택했고 또 염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장비들이 노후화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걱정스러워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해서 구더리 무서워서 장 못 닦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작해보자. 아마 그 부분도 뭔가 적절한 대책이 또 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우리가 해온 것처럼 하고 또 특히 또 그걸 생각해서 함체 있지 않습니까? 이 함체를 완전히 돈 많이 들여서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거기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게. 그리고 이게 뭐 하늘에서 떨어져도 안 부서지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했고 마지막에 질문 뭐였죠? 데이터 가공에 대해서 예, 그러죠. 참 이게 보니까 이 사람도 이리 봤다 저리 봤다 하면 도대체 뭔지 모르는데 이 분석을 데이터화해서 AI,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보자 라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근데 제가 그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될지 모르는데 거기 인공분석 관련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우지 못하겠더라고요. 역시 이제 우리 이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전대 인공지능 지금 석사학위 그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걔랑 대화를 해요. 와 이놈이 벌써 커갖고 IT 쪽에 나랑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념은 쌓지 못했는데 아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조그만 데이터 가지고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된다. 즉 어떤 판단을 했냐면 빨리 출발해야 되겠구나. 지금 출발하면 향후 3년 후 5년 후에는 이 발판으로 이 쌓여진 데이터로 어떻게든가 그때 다시 또 연구가 되겠구나. 이 생각입니다. 좀 답이 좀
어쩝니까? 마음에 듭니까? 안 들어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예, 따로 또 말씀드릴게요. 대화할게요, 따로. 예, 또, 없으시죠? 잠깐만요. 제가,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30초만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이 일을 제가 2년 반 걸렸어요. 처음에 초창기 사업 구상을 하고, 페이퍼하고, 100페이지 넘는 페이퍼를, 계획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모가 시작됐죠. 발표. 여러 차례 발표도 있고, 그 다음에 발주 관계. 그러면서 계획서도 약간 변경됐고, 발주하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랬어요. 이런, 또 어민과의 관계, 상대 관계도 있고, 이런 정말 어렵겠죠. 어쩝니까? 어렵겠죠. 네. 뭐, 하다가, 땡겨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편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내 편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술도 한잔 사주고, 또 지원해주고, 생각을 또 같이 해주고, 너 맞다. 또 어쩔 때는 군수님한테서 오다 받고 와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제 라인에서 상사가 이렇게 해도. 근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고마운데 제가 자주 고맙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여기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완도군청의 행정지원과 천종실 과장 같이 참석하셨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상관 간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우리 과장님이 다 해내신 거고 오늘 특별히 오늘 완도의 국제 슬로우시티 연맹 행사가 오늘 시작됩니다. 일요일까지 하는데 군수님이 특별히 좀 보내셨어요. 갔다 오라고.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 오래 쓴 거예요? 괜찮겠죠? 네. 저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고 행정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지원까지 한 지가 2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방금 말했지만 수산 분야거든요. 근데 조 선생님도 수산 전문가 있으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저희 완도군에서 전복에다 투자한 게 약 2조 원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전복이 위기죠.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근데 관리 차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과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겠냐. 이 수산 분야인데, 우리가 수산 분야가 과가 두 개 있거든요. 수산 정책과 해양 정책과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 분야에서도 해야 되는데, 해도 되는데, 너 감히 공무원들이 그러잖아요. 선대가지고 나중에 잘못되면 질타를 듣잖아요. 할 수 있겠냐. 자신감을 갖고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무슨 계속 물어보죠. 제가 우리 정보팀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딱 기억이 나는 거냐면, 과장님, 요즘에는 생각하는 건 뭐든지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 분들과 도와줍니다. 요즘에는 생각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어보시죠. 믿어보시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후원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승진도 있지 않을까. 기도를 안 해주세요. 제가 또 다음에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이제 인근에 여기 강진이셨으니까 인근에 완도도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끝나면 전복도 드시고 요즘 전복이 가장 맛있습니다.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